네, 여러분들은 진로 레시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두 분의 멘토님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우주와 또 그리고 로봇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학생의 사연이 또 이렇게 들어왔는데 우리 성우님께서 또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사연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2 여고생을 둔 어머니입니다. 우리 아이가 우주 물리학에 관심이 많아서 블랙홀 관련 책이랑 우주 관련 책도 중학생 때부터 읽고 지금 천문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정확히 이쪽으로 진로를 정하라고 할지 모르겠네요. 천문이나 우주로 진로를 정하게 되면 정확히 무엇을 배우나요? 어떤 학과를 목표로 해야 하나요? 천문학 같은 순수 과학은 워낙 취업하기 어렵다는 말을 자주 들어서 걱정이 됩니다. 아마 수능도 물리 과목을 선택하지 않을 것 같은데 상관없을까요? 공학이나 다른 분야를 전공해도 우주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진로가 가능할까요? 알려주세요. 네, 사연을 들어보니까 일단은 우주 그리고 또 물리에 관심이 많아서 정말 그쵸? 영화가 있었죠. 근데 막상 또 블랙홀 그쪽으로 관련된. 공부는 또 좀 어려울 것 같고. 네, 그리고 또 어머니들의 걱정은 취업. 그쵸? 순수과학을 하다 보면은 또 이렇게. 천문학 이거 아유, 네. 취업이 참. 자, 과연 다른 분야를 전공해도 우주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진로가 가능할까요? 알려주세요 질문이 있었는데 우리 이재호 멘토님에게 먼저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 토목과를 나왔고요. 그리고 제 전공은 건설 경영 및 관리예요. 그래서 우주랑 별로 상관이 없는. 네, 컨스트럭션 매니지먼트를 전공을 했고요. 네네. 이제 그걸 박사학위에 전공을 했고 학부 때 우주에 관심이 있어서 교수님을 어떻게 이제 얘기를 잘 하다 보니까 달 콘크리트라고 하는 거를 이제 시작을 했었고요. 달 콘크리트요? 네. 저희가 알고 있는 달과 건설할 쓰는 그 콘크리트의 합성어인가요? 합성어는 맞는데 우선 제가 썼던 거는 이제 보통 플라스틱, 폴리머랑 그리고 이제 달 복제토라고 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그 달 복제토라고 하는 걸 세계에서 5번째로 만들어서 나사에 등록을 했는데 그 두 가지 아이템을 갖고 실험을 시작을 했어요. 학부 때부터. 제가 토목과를 주전공으로도 했고 경영학이 부전공이에요. 그러니까 워낙에 이제 저 또한 취업에도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 연구를 더 할 거라는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관심 때문에 계속 스스로가 이제 발전을 해 나갔던 거고 그러면서 이제 전공 분야 같은 경우에도 이 달 콘크리트라고 만들었던 거랑 실제로 시공하는 거랑 어떻게 관련이 있을까 혹은 이게 건설 관리 분야랑도 어떻게 하나하나씩 발전을 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걸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약간의 자랑일지는 모르겠지만 나사 대회에서도 저희 팀이 1등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자신감을 갖고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관련 전공이라기보다는 토목에서 시작하셔서 우주에서 토목을 어떻게 할까로 확대된 그렇죠. 그런 거네요. 그래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공간에 대한 거를 말씀드렸던 거고 패널 사연의 어머님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굳이 뭐 천체 물리라고 하는 거는 또 다른 영역이고 그리고 그게 필요한 분야이기는 하지만 무조건적으로 그걸 한다고 해서 우주가 되는 건 아니고요. 기본에 있는 것부터 바탕으로 하고 거기에 적응을 해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학생이 지금 이 좋아하는 있는 분야는 계속해서 좋아하고 활동을 하게 놔두시고 그 분야를 어떻게 또 다른 것과 접목시키고 확장된 사고를 가질 수 있게 하는지 그것들을 우리 부모님들이 알려주시는 게 가장 좋겠네요. 네, 그렇죠. 로봇 쪽에서도 이렇게 천체와 관련된 걸로도 응용이 될 수 있나요? 당연히 됩니다. 당연히 되죠. 우주선 타고 갈 때 아까 스타워즈처럼 그런 식으로 로봇을 가져가기 때문에 이제 우주 로봇에 대한 연구가 분야가 하나 있고요. 실제로. 그래서 우주에서 움직이는 게 지구에서 움직이는 거랑 완전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다르죠. 중력이 없는 상태에서 로봇을 움직이고 가령 우주 밖에 나가서 우주선을 고치고 하는 것들은 땅에서 중력인 상태에서 고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기구적으로 다르고 그 분야만의 독특한 또 연구 영역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사연을 주신 우리 학부모님 또한 이런 두 분의 멘토님의 말씀을 들으면 정리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정말 계속 좋아하고 있는 분야를
진행하되 네. 그 분야를 정말 어느 곳에 응용을 하는지 로봇도 응용이 되고 또 우주도 공간에 대한 응용이 되고 그래서 이런 분야들은 오히려 고민이 아니라 뭔가 행복한 거를 이미 그쵸? 찾았다는 건 좋아하는 게 있으니까. 자랑이 아닐지 사연은. 그러니까. 히든 피겨스라는 영화에 보면 나사에서 일하는 그 3명의 흑인 여성이 나오잖아요. 그분들 직업이 한 분은 프로그래머고 한 분은 그 엔지니어 그리고 또 한 분은 수학자. 그런 분들이 거기 제가 나사에서는 저런 사람들이 일을 하는구나 하고 그 영화에서 굉장히 확 와닿게 배웠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뭐 우주자가 붙지 않고 천체자가 붙지 않아도 자기가 하는 걸 열심히 하면 우주랑 나중에 다 연결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저에게 드는 호기심이 있어요. 저는 전공이 이제 공연 쪽이었는데 혹시 공연 쪽도 우주와 연결될 수 있을까요? 나사 같은 경우에는 그쪽도 뽑기는 해요. 그래서 오, 홍보 그런가요? 쪽으로 아예 파트가 따로 있어서 홍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력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사실 그런 교육 프로그램 잘은 없는데 나사 같은 경우에는 나사 자체적으로 뭐 초등학생들 대회나 혹은 이제 스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 매스 사이언스 관련된 쪽으로 애들한테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과 호기심을 주고 나사에서도 그 데이터 같은 거를 줘요. 우주 관련된 데이터 모두 프리예요. 그런 것들 이제 학생들이 바로바로 접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항우연에서도 그렇게 하겠지만 다니면서 학생들한테 우주 관련된 거를 이제 소개를 해주고 단순히 그 공연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이제 뭔가 문화의 컨텐츠잖아요. 그쵸. 그 컨텐츠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무엇을 전공해도 그쵸? 무엇이든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로봇과 우주 분야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만약에 그 학교에서 3D 프린터를 이용을 한다고 하면은 요즘에도 이제 디자인 부분에서는 많은 생각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화성에서 집을 지으려고 하면 뭐를 고려를 해야 될까? 혹은 달에서 집을 지으려고 하면 뭐를 고려를 해야 될까? 둘 다 환경은 다르니까. 그랬을 때 건축물의 구조가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뭐 땅에서 프린팅을 한다든가 아니면 땅 속에서 프린팅을 한다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찾아보고 그 디자인을 연구한 다음에 그걸로 3D 프린트를 만들어 보는 거는 아무래도 우주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 학교에 이렇게 보급되어 있는 게 또 로봇에도 또 연계가 될 것 같은데 로봇과 3D 프린터 또 어떤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3D 프린터 저도 지금 바로 쓰고 있고요. 예, 가령 로봇 만드는데 파일 만드는데 부품이 없으면 바로바로 저희 뽑아 쓰거든요. 극단적으로는 전체를 다 3D 프린터로 만들기도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쇠로 만들 때보다는 조금 이제 특성이 좋지 않아서 플라스틱으로 하니까. 예, 특성이 좋지 않으니까 이제 간단하게 만들 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빨리 만들 때 되게 좋고요. 플라스틱이 아니라 이제 금속 3D 프린터라고 해가지고 예, 쇠 재질로 3D 프린팅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자동차 같은 걸 쇠로 이제 바로 만들어내는 그런 것까지 이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같은 데서 지금 3D 프린팅에 대해서 학생들이 체험해보고 하는 것들은 미래의 기술 학습 차원에서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